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최창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할 기회가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I'm very happy to have a chance to speak in front of you.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I heard that most of you are public attorneys, prosecutors, policemen, and so on. I graduated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law and passed by exam 1989 and studied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2 years and became a judge advocate for 3 years and I became prosecutor. After serving as a prosecutor for 25 years, I retired last January. From now on, I will speak in Korean.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검사로 25년간 근무를 하면서 국가송무과 검사, 국가송무과장,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또 서울고검에 있어서의 송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송무제도의 개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버뷰. 이 국가송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가배상,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소파 협상, 공익법무관 제도, 그리고 정부 법무공단 이와 같은 내용을 총괄하여서 국가송무제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한글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의 많은 법률가들을 만나서 외국어를 통해서 그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지, 그 사람들의 답변을 제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랭귀지 갭도 있고 배리어가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만들어 드린 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 또한 제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했을 때는 독일어로 된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영어로 써놓고 보니까 저도 익숙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영어로 설명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고 또 전문적인 번역하시는 분께서 번역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송무제도라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고 행정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헌법적 가치가 투영되는 사회가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또 상호 신뢰가 virtuous circle of trust라고 해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의 법과 그 질서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국가기관 간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 간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만 법치국가가 형성되는 것이고 taxpayers money라고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보람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송무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약간의 실무상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를 우선 들어보면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곳에서는 그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한 파트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어. 그 송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실제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소송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이 국가송무 담당자로 지정을 받아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공무원들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각의 링에서 원피고가 싸우는 그런 소송에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변호사가 아닌 분들이 소송에 나가서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unfamiliar legal terms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만 담당하는 파트인 경우에는 자기의 업무가 그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고 승진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외로 너희들이 처분을 한 것이고 너희들이 공권력 행사한 것이니까 이에 대한 불복이 들어온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이나 헌법재판을 담당해서 소송까지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자기가 한 처분이 아니라 전임자가 한 처분일 경우에는 더 그런 것입니다. 전임자가 처분을 해놓고 가버린 경우에 전임자가 한 소송을 처리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보기에 전임자의 처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임자의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1987년도 헌법부터 단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임제로.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소송이 들어와서 소가 제기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정책, 그 policy와 이번 정권의 정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정책이 다른 것을 계속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송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처분을 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지만 소송을 한다는 것은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나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은 피고가 되기 때문에 그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공격수는 재미있지만 수비수가 항상 수비만 해야 되고 한번 실수하면은 골을 먹게 돼서 비난을 받기 때문에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게 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이 법정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국가나 행정기관이 패소하게 된다면 그것은 행정의 적법성, 공권력의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자기가 한 처분 또는 그 전임자의 처분의 효력이 뒤집힌다는 것이니까 법적 안정성이 해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공무원으로서는 자기가 행한 기관에서 행한 처분과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그것의 적법성이 유지되도록 법정에서 사각의 링인 법정에서 지지 않을 그런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그 한자 수거에 익숙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고사에 나무를 옮기면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누가 했는데 지도자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저런 말을 해라고 이제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옮겼더니만 실제로 보상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행한 말을 지키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어서 법 질서가 유지되었다. 뭐 그런 한자 수어가 있어서 한자 수어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송무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송무라는 것이 그 스테이트가 관련된 리티게이션 전반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송무라는 것이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이 다 총괄하는 개념으로 광의로 넓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 리티게이션, 국가가 원고나 피고나 참관이 되는 소송, 그죠?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 항고, 당사자, 민중기관 소송, 행정소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 그 다음에 1987년도 헌법에 따라서 설치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관련 업무, 이런 것을 총괄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국가송무를 할 때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소파 협상을 맺고 있습니다. 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둔군지 협정인데 그에 관한 업무,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법무공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의 관리에 관한 업무, 그리고 공익법무관, 군대에 가는 대신에 바이기잼, 지금은 옛날에는 사법시험, 지금은 러스쿨을 나와서 졸업한 후에 군대에 가는 대신에 공익법무관으로, 군법무관은 또 따로 뽑으니까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공익법무관은 송무 업무와 법률 구조 업무를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럴 경우에 송무 업무를 하는 공익법무관을 지휘 감독해서 송무를 하는 것,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 들으시는 네팔의 송무 체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비교하지는 못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국가배상,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의 업무를 광의의 의미로 국가소송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사실상은 올 초부터 법무부에 있는 국가송무과를 송무심의관실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국가송무과의 과장, 검사, 공익법무관, 행정 스텝 직원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것을 송무심의관실을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나누고 변호사들을 더 고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미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송무라는 것을 왜 우리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을 보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로크의 이권 분립,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 행정부의 어떤 집행, 법 집행 행위가 적법성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 국가의 재산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세금을 더 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의 변동에 따라서 세율을 갑자기 부가세를 많이 올리거나 하면 정권이 뒤집어지고 하는 일이 뭐 각국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적게 낸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걷지 않고 국가의 재산을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적법성, 공권력의 정당성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헌법을 공부를 해보고 소송제도를 공부를 해보면 미국의 역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송무제도를 잘 이제 공부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는 우리나라 역사를 다 알고 최근에 근대사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그 배경 설명을 하지 않는데 네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50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북한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는데 6.25 전쟁 이후에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해서 6.25 전쟁이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인권 침해 행위를 통상 과거사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 소송이나 국가 배상으로 나중에는 헌법재판, 헌법소원, 독일어로 베슈베르데라고 하는데 이런 헌법소원이나 나중에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0년, 20년 전에는 9시 뉴스에 최근엔 8시 뉴스지만 저녁 뉴스의 맨 처음 뉴스를 장식한 것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어떤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뉴스의 맨 처음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검찰의 직접 수사가 조금 줄어들면서 그런 사건이,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국회에서 아니면은 각 시민단체에서 뭐 이렇게 사건이 났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진정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헌법재판, 행정소송, 국가소송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송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절에 가서 수도승처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이러한 문제는 내가 담당자라면 과연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One size bigger head. 지금 여러분이 계장이면 과장, 과장이면 부장, 부장이면 국장, 국장이면 장관, 장관이면 대통령. 자기가 서 있는 그러한 위치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시야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송무 업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 패소율을 분석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행정소송, 국가소송 합쳐서 10,000건, 40,000건 해서 거의 50,000건 정도의 국가소송, 행정소송 사건이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총괄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중요 사건에는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송무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련된 국가소송과 관련된 법령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국가배상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의 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그 법무부의 지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맨 위에는 헌법이 constitutional law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기관은 무엇이 있는가를 따져보면 송무 업무는 그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에서 주로 통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작년까지는 국가송무과가 통할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무심의관실이 만들어져서 송무심의관실에서 국가송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에 공판송무과가 있고 YS 말기 김종구 장관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지금 국가송무 체제는 고검이 있는 곳에서는 고검을 중심으로 합니다. 서울 고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렇게 고검인 데서는 고검에서 하고 고검이 없는 곳에서는 그다음에 인천, 전주 뭐 이런 뭐 울산, 창원, 제주 이런 곳에는 검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 국가 송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무부 송무과의 검사를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송무심의관실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법률 구조공단과 같이 전국적인 지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논의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송무국 신설, 인권송무국 신설이 많이 논의되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인권국이 만들어졌을 뿐 송무국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송무심의관실로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국체제로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송무과의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느냐? 국가송무 체계 전체를 comprehensive plan을 이제 짜는 거죠. 국가송무 체계 전체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그런 것이고, 국고 손실에 대한 것도 있고, 기재해 놓은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사건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 그다음에 소송 각 그 행정부처에 소송 총괄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속 총괄관은 각 행정부처에서 소송 업무를 전부 총괄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을 소속 총괄관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 그다음에 본부 배상심의회, 그다음에 지구 배상심의회, 그다음에 소파 협상, 그다음에 정부 법무공단에 관한 일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국가송무과에 있어서 이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파트이고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뭐 너무나 행정심판도 담당할 것이고 행정소송도 담당할 것이고 그다음에 꼭 동일한 업무는 아니지만 이제 헌법재판을 행정소송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각 행정부처에 있어서의 그 행정 업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헌법재판에 대한 자문 그리고 뭐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그죠? 관련 자료의 수집, 뭐 그런 업무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아까 좀 보면은 밑에 나왔는데 공익법무관 제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진행되다가 없어지고 이제 로스쿨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을 사법시험 합격자 또는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군대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3년 정도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공익법무관으로서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송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휘 감독도 국가 송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송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제가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물어봤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은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라고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면 연방에서 연방검사, US 어터니가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도 정부 법무국 산하에서 법률가들이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도 국가 변호사가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죠? 오스트리아에서도 오스트리아 거버먼트 솔리스터가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그 호주에 있었던 이 제도를 법제처의 국장이 연수를 갔다가 정부 법무공단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한 10여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그렇다면 정부 법무공단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법무부 산하에 대한민국에서도 정부 법무공단이 오스트리아 제도를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본 제도는 사실상 그 대한민국 제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정부 기구를 개편하자고 할 때는 송무기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오면 송무 파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심의관실에서 과 단위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송무 파트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수동적인 수비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제도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출양 판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판사가 3년 정도 검사로 와서 검사로 신분을 변경해서 검사로서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도로 판사로 가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송무 업무를 일본에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독특한 것은 프랑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는 특별히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각국의 제도라는 것이 그 입법행정사법, 몽테스키어가 말하는 입법행정사법의 상권 분립이 됐을 경우에 사법에 대항하는 미국 같은 스프링 코트에 대응하는 그러한 행정부의 부서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럼 소송은 해당 부처에서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이나 담당해서 해라 라고 하고 해당 부처의 장관이 책임을 져라 하는 그런 입법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무제도라는 것이 그 소송을 하고 있는 그 해당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의 문제이고 전 행정부처의 문제이고 전 국민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MOJ, Ministry of Justice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모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소송 수행자로 지정받은 그 공무원 개개의 노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